라이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방 출장을 다녀오느라 한 3일 정도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동안 미국 좀 빠졌죠. 근데 좀 위치가 좋지 않은 쪽까지 좀 내려갔어요. 크게 하락은 안 했는데 깨지 않아야 될 선, 이것들은 지켜줘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번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골치를 썩이네요. 예상 밑돈 인도량보다 우려하는 것. 자, 저는 테슬라를 제가 이제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굉장한 전망, 굉장한 성장성 이런 건 아니에요. 벌써 성장 어느 정도 했죠. 이제는 테슬라가 계속 전기차의 선두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를 보면서 테슬라를 사는 건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스타링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AI라고 저는 AI 사업에 가깝다라고 테슬라를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투자 매력이 있다. 그런데 모든 주식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LG 엔솔이나 뭐 카카오나 다 한번 갔다가 이렇게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충분히 꼬꾸라진 바닥 구간, 바닥에 근접한 구간에선 매수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가 지금 증폭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테슬라는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런 우려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처음에는 이런 거 안 믿으셨잖아요. 계속 성장할 거니까 난 살 거야.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주가 하락에 흔들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월가 테슬라 주가 전망은 전부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금융사에 근무해봤는데 계속 내려가는데 지금 좋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어느 애널리스트가 이런 리포트를 쓰겠습니까? 그죠?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면 그분 오래 못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나쁜 것만 나올 거고요. 이 비관론에서 어차피 테슬라만 안 좋냐? 아닙니다. 모든 지금 빅테크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많이 올랐던 테슬라가 조정받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애플도 빠지잖아요. 그럼 애플은 나쁜 주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주가가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가 힘든 구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침체를 예상하는 시장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자, 전인구 경제연구소죠. 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전인구 대표께서 책을 예전에 쓰신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고민하는 거죠.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할까? 그리고 가격 저점이 매수 타이밍이라던데. 이쪽에 왔잖아요. 이거는 지금 고민하실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년 연말도 아니죠. 작년 한 9월, 10월 이때는 파셨어야 됩니다. 지금은 절대 매도로 고민하실 단계가 아니라 이쪽에 지금 근접하는 단계니까 내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권유하는 주식 대신 우리가 지금 다 권유하는 주식을 했다가 네, 이런 낭패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본인이 한번 생각하셔서 이제 선택해 보시면 좋다. 내 종목 중에서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난 특히 얘가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런 거 보유하시고 나머지 거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오르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고민되시죠.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오르고 떨어지고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인 거죠. 가장 무너지지 않을 기업.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그래도 얘는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계신 게 차라리 솔직하고 정확한 거죠. 틀릴 수 있을지언정 내 판단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개 종목을 갖고 이제 가격으로만 평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질, 주식의 본질은 가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앞으로 대중의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당장은 앞으로 3년은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유틸리티들, 결국은 지금 뭐 드론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UAM, 이제 하늘을 떠다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로봇 있죠. 로봇이 서빙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서울 가면, 서울에 오면 이제 서빙하는 업체들, 식당에서 로봇 서빙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다 이거 전지를 쓴단 말이에요. 2차 전지. 그러니 확장이 안 될 수 없어요. 4차 산업의 핵심은 결국은 다 배터리더라. 그래서 요번 하락에 초고수들은 2차 전지 관련주를 담았습니다. 폭락을 해도 상관없이 담는 거예요. 이유는 오를 것 같은 거죠. 나중에 지금 침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실적입니다. 기업이 실적이 바탕이 돼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반도체 지금 박살나는 이유는 뭐죠?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소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데 2차 전지는 아직도 실적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그 3년치의 멀티플을 다 땡겨 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 여러분 2차 전지가 3년 성장하고 말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성장할 거라 3년 썼다 한들 나머지 7년치 거를 계속 수주받고 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데 이제 이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3대장인 뭐 LG엔솔, SK온 이런 것들이 가냐,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이제 부자재들을 생산하는 거죠. 양극재,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이 갈지는 개인 선택이지만 당연히 소재 쪽이 더 지금은 여력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삼성 SDI나 이런 배터리 제조 업체들은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재 쪽은 공장 안 짓냐? 어차피 짓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재를, 양극재를 만들면 이제 미국에서도 자국에서 IRA 통과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매출 성장이 확실해 보이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계속 이제 테슬라 쇼크에 2차 전지주가 줄약세 계속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테슬라는 2차 전지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전기차 회사예요. 전기차 회사. 그럼 2차 전지가 이렇게 약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 자동차, 현대차죠. 현대차에도 배터리는 쓰죠. 테슬라가 매출이 떨어져도 현대는 올라갈 수 있고요. 포드, GM, 폭스바겐, BMW, 벤츠 이런 데들은 전기차 계속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오히려 테슬라가 약해도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싸잡아서 같이 하락한다면 이거는 저평가로 가는 거죠. 상대적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SOXL의 기본이죠. SOXX 반도체를 보시면 자, 싼지 비싼지를 과거 차트를 놓고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그럼 과거에 2011년도 10월에 43달러였어요. SOXX가. 그런데 이게 고점 찍고 지금 347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냐면요. 700%가 오른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우리가 떨어진 거지 과거부터 보면 700%입니다. 근데 LIT, 리튬이죠. 2차 전지 그 ETF입니다. 14달러. 그것도 2015년도에요. 최저점을 비교했습니다. 이제 과거 최저점 말고 최근 최저점에 14달러에서 58까지 왔어요. 그러면 314%입니다. 여러분, 이쪽이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중요한 건 SOXX를 보시면 조정이 거의 없이, 여기 살짝 빠졌죠? 계속 올라왔어요. 진짜 10년 동안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올라오다가 한번 이렇게 꺾였어요.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여기서도 조정 받아서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50에서 20까지 갔다가 다시 슈팅이 나온 거죠. 그럼 이런 조정 구간을 거친 애들이 훨씬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안정적입니다. 근데 SOXX는 사실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이건 조정받지도 않고 그냥 쭉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잘 평가하셔야 됩니다. LIT 그 다음에 SOXX 어떤 게 더 저평가냐?
그러면 막 100% 정확하게 이게 저평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차트상으로는 저는 LIT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SOXX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과거부터 성장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는 4차 산업의 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위주의 4차 산업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진짜 전기차로 가고 UAM 같은 모빌리티들이 돌아가려면 반도체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 반도체만 쓰겠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중소기업 제품들도 지금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작은 것들은 이 큰 회사에서 다 어떻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은 커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기업만 돈을 버는 그런 구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숙 단계죠. 반도체는 이제 성숙 단계인 거고 2차 전지는 성장 단계인 거죠. 주식은 꿈을 먹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장 단계에 있는 주식들을 사시는 게 훨씬 향후에 상승 여력이 좋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보면 2013년도 4월 최저점 3달러에서 142로 4,600% 올랐습니다. 자, 이거 엄청나죠.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자, 앨범알이 이제 미국의 리튬을 가공하는 대표 업체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보면 항상 앨범알이 많이 들어있어요. LIT에도 많이 들어있고. 자, 그럼 41에서 218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431%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 2차 전지들이 앞으로의 매출이 있잖아요. 매출 성장, 앞으로는 계속 배터리를 써야 되니까 시장이 파이가 엄청 커질 거니까 그에 비해서 저평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보다는 솔직하게 2차 전지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뭐가 좋다 그런다고 그걸 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낫겠다 라고 하면 크게 손해를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안 보게 해야죠. 잘 매매해서 해야 되는 거고, 혹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선택이니까 그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남 얘기 듣고 했다가 손해를 보면 그건 굉장히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 자유로워지시려면 포트폴리오 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도 조금 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사는데 비중을 바꾸라는 거죠. 저는 제 포트에는 어쨌든 2차 전지가 전체 한 25% 들어있으니까요. 사실 TQ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TQ는 그래서 주봉상에서 이게 한번 제대로 반등을 못 해주고 가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아직 이 최저점 16.1을 깬 건 아니에요. 어제 이렇게 쭉 밀리면서 깨질 않았으니까 뭐 최악은 아직은 안 온 거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좀 올라가 줘야 되고 빨리 이 추세선을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래도 하락 시에 주는 게 낫습니다. 이게 하락 시에 더 강력해져서 음봉 거래량으로 이렇게 쭉쭉 밀리면 매우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일봉상에서 보셔도 우리가 일주일 이상 이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어디에요? 박스권이에요. 여기 박스권이고 그럼 안 좋아진 건 이겁니다. 안 좋아진 건 이전에는 박스권이 위에서 형성됐는데 그 하단 바로 아래 단계의 박스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아진 거고요. 반대로 이에 상응하게 그나마 좀 위안을 삼자면 아직 이 박스권을 안 벗어났다는 거죠. 이게 아래로 가는 순간 더 빠집니다. 쭉 빠질 수 있어요.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시던 분들 그 다음에 참던 분들이 이거 깨는 순간 매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으셔야 돼요. 지금은 절대적으로 잘 참고 넘어가셔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0분 봉상 어제 이런 그림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검노선 C라인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주에는 그래도 그 초죠. 1월 3일 정도에 C라인까지 갔었어요. 근데 밀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약세장이에요. 이게 약세장이고 하락장인 겁니다. 뚫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못 뚫죠. 여기서도 뚫는 것 같이 보여요. 시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려고 용을 씁니다. 그런데 그냥 무너져요. 이거는 올릴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개인은 올릴 생각이 엄청 많죠. 사면 오르길 바라죠.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기관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심하시면 못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안 올려주니까요. 내가 매수했을 때 같이 동시에 매수가 기관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금융기관들이 매수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천천하게 가시고, 자, 과거에 올라갈 땐 이렇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밀리더라도 이렇게 밀리죠. 그래서 검노선을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뚫을 때 한 방에 팍팍 뚫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다가 한 방에 뚫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맘먹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관찰하면서 그냥 제가 번트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집중적으로 스윙해갖고 삼진아웃 당하지 마시고 살짝 번트 돼서 여기서 이렇게 걸어 두시면 되겠죠. 매수를 16.1에도 3, 16.2, 16.3, 16.4, 16.5 이렇게 5개 나눠서 걸어 놓으시면 사지겠죠. 그렇게 사진 다음에 여기 가서 일부 좀 매도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 이렇게 60분봉 차트에서만 봐도 우선은 하락은 끝났죠. 이렇게 해서 하락이 끝났고 이제 횡보 구간 들어왔으니까 횡보 구간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는 거죠. 여기서 $20 정도는 사실은 뚫어줘야 이게 반등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기엔 좀 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번트 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LOC 매매 요 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걸고 주무십시오. TQ나 SOX에 TCL, SQQQ까지 이 가격대에 이렇게 걸어두고 편하게 숙면 취하시면 사질 거면 사질 거고요. 안 사지면 더 떨어지면 사면 되고, 그쵸? 그리고 더 안 떨어져서 반등을 한다. 그럼 올라갈 때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매수를 주식 투자는 매수 매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장기 투자라면 이런 타이밍보다는 결국 뭐예요? 보유 기간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얼마나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 TQ를 우리가 보유해 가느냐, 여기서 승부가 날 테니까 지금 가격에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대응하시면 피곤합니다. 건강이 더 중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천히 오래오래 보유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계좌도 이제 12월 말 계좌에서 조금 줄었죠. 조금 줄었는데 뭐 큰 수준은 아니고, 저는 이제 매도했던 예수금을 그때 이제 거의 정리를 해서 절반 정도, 50% 정도를 예수금으로 채워놨었는데, 요거랑 이제 RP까지 해서 절반 채운 거를 뭘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월 배당주들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장기전에 대비하는 거죠. JPI도 월 배당주죠. 근데 얘의 특징은 진짜 방어력은 최강입니다. 정말 방어 잘하는데 주가 상승할 때 주가 상승분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조금 상승 여력은 적다. 대신 배당은 확실하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상승할 때 조금 뭐 그거야 이제 TQ가 상승해 줄 테니까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요 JPI, SCHP, TQQQ만 하셔도 된다. 여기다 정말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겠다. 그러면 SQQQ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자, 전체 포트폴리오로 볼 때 그래도 JPI도 결국은 S&P 500 지수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각화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이 EMLC는 Emerging Local Currency Bond예요. 그러니까 그 이머징 국채죠. 국채에 대해서 이건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건데 한 월 4에서 5% 배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도 다시 좀 넣어 놓고, 그 다음에 SPHD는 여러분 잘 아시는 SCHD 있죠? 걔는 조금 더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것은
high dividend low volatility.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은 고배당 주식들로 운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고 변동성이 적은 주식 50개를 딱 선정해서 구성한 ETF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리츠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금융 관련 주식,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유틸리티 관련, 소비재 관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치주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쉐보론이나 이런 거를 뭐 TQ 사시는 분들이 쉐보론을 따로 사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웰스파고라든가 이런 금융 관련 주식을 사기가 조금 애매한 이유는 그거죠. 이 주식도 한 주당 비싼데 그거 살 바에는 TQ 사시겠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사지 마시고 그냥 SPHD 하나로 담아 두시면 그래도 에너지가 지금 많이 내려왔다가 또 올라왔지만 인플레이션이 안 끝나면 어느 정도 꾸준히 갈 수도 있어요. 뭐 2, 3년 계속 그 가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에너지나 이런 금융 관련의 가치주들을 따로 나는 매수하고 싶지 않고 한 번에 하고 싶다. 그럴 때 이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SPHD는 금융 에너지 유틸리티 소비재다. 그리고 연평균 4% 이상 배당률을 보이는데 매월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매월 배당 받으셔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TQ 사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PHD, EMLC 이건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DIBO 이거는 이제 월배당이에요. 얘도 한 4% 정도 월배당 들어가는데 요거는 어쨌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TF들을 월배당으로 우선 채워 두시고 요거는 이제 JEPI랑 비슷한 영역이니까 이걸 사시면 됩니다. JEPI를 사시면 돼서 저도 요번에 하락장에 다른 걸 TQ를 안 사고 왜냐하면 TQ가 사면 좋은데 계속 내려가면 이게 계속 손실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TQ 좀 줄이고 차라리 그냥 이렇게 배당주를 올려놓은 거죠. 배당 ETF로 올려놓고 채권 ETF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쨌든 반등할 때 이거 매도해서 사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U-Pro나 그 다음에 DFEN 요거는 이제 보유는 하고 있어요. DFEN은. 근데 U-Pro랑 TQ를 또 샀던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때 반등할 때 매도를 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2023년이 상반기만 어려울지 하반기가 어려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상저하고 얘기를 합니다. 전반기는 안 좋다가 후반기부터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안 그러더라도 이렇게 배당주를 잘 채워 놓으시면 여러분 계좌가 크게 손실을 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막 하루에 10% 빠져도 이런 애들은 3일 동안 계속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한 3일 전부터 조금씩 사기 시작했는데 뭐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이렇게 계좌들을 잘 채워 넣으시고 그래도 상승은 한 방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락을 겪고 있다가 반등하는 구간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오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더 튼튼하고 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좀 기원하고요. 주말 잘 쉬십시오. 감사합니다.